전혀 근거 없는 소리고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치아를 망친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한 치과 의사 김근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한 치과 의사 권재원 원장입니다. 이제 오늘은 민간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환자분들께서 잘못된 방법으로 집에서 치아 관리를 하다가 좀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잘못된 민간요법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팩트 체크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즘 틱톡이나 쇼츠 보면 레몬으로 치아를 막 이렇게 문질렀더니 하얘졌다더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진짜로 가능한 건가요? 하얘질 수 있는데 이 하얘진다는 게 화이트 스팟이라고 해서 치아가 부식되면은 반투명한 구조가 깨지면서 하얀 스팟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산부식이 된 거라서 구조가 파괴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아를 망친 거죠. 치아의 제일 겉에는 범랑질이라고 해서 단단한 층이 있는데 거기가 부식돼서 얇아질 수 있고 보면 얼룩덜룩해져요. 치아가 오히려. 또 막 바나나 껍질로 네. 뭐 문지르면 또 하얘진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근거 없는 소리고요.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치아를 밝게 한다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지 단순한 마찰 작용에 의한 착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양치질 하실 때 네. 치약 말고 네. 소금을 쓰는 게 좋다. 칫솔에 소금 뿌려가지고 양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금을 쓰는 게 삼투압 때문에 이제 살균 효과도 있고 잇몸에 붓기도 빠지고 하는 효과들이 있기는 한데 소금이 입자가 거칠기 때문에 잇몸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불소감이 된 치약으로 양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소금은 소금물 가글 정도를 보조적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식후에 무조건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게 좋다. 이거에 대해서는 맞을까요? 식사하시고 바로 양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식사 성분 중에 탄산음료, 커피, 과일 주스 등의 산성 음식을 많이 섭취한 경우는 입안이 산성 환경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경우는 치아의 부식 효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후에 20-30분 후에 양치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빨리 양치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간단하게 물로 가글 하신 후에 산 성분을 조금 뺀 다음에 양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잇몸에서 피가 났어 그러면은 소주로 가글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소독용 알코올의 농도가 한 7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소주라고 해봤자 요즘 한 17도 정도? 잇몸 염증만 더 심해지고 전혀 소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유는 치석이나 치태가 잇몸 안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세균들이 염증을 만드는 거고 그거를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려면 양치질을 하거나 치과에 와서 스케일링 같은 걸 해주셔야지 소주로 가글을 하면 염증이 더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즘 오일 풀링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오일 풀링이 충치를 치료할 수 있고 구강의 독소를 빼줄 수 있다라는데 이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일 풀링이 잇몸에 있는 염증이나 세균을 일부 씻어내고 잇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양치질이나 클로리시딘이나 구강 가글제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는 없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맹신하셔서 치과에 안 오시거나 아니면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시거나 하면은 이미 생긴 잇몸병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보조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는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양치를 할 때 피가 나면 그 부위는 피하고 다른 부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전혀 근거 없는 소리고요.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열심히 닦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 부분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그쪽 부분에 잇몸이 부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분명히 그쪽에 그 잔여 음식물이 껴 있거나 치태, 치석 같은 것이 껴 있기 때문에 특히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 그 부위가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양치하시다가 특정 부분에서 피가 나시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치실질 하시거나 치간 칫솔 하셔가지고 그 잔여 치태나 치석 같은 걸 꼭 제거하시고 양치질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유치는 어차피 빠질 거니까 충치 치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것도 맞을까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한데 사실 그 유치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빠질 치아잖아요. 얼마나 이거를 더 쓰고 이를 뺄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1-2년 정도를 더 써야 되는 상황인데 충치가 굉장히 심하면은 이제 안쪽에 염증도 심해지고 연구치 나오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한데 한두 달 뒤에 유치를 빼야 되는 상황인데 충치가 심하지 않고 굉장히 조금 썼고 증상이 없을 때는 한두 달 미리 뺄 수도 있고 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두는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 아이가 한 3살 때까지는 네. 부모가 입에다 뽀뽀를 하면 충치균이 옮을 수 있다. 그래서 뽀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저는 진짜 안 했거든요. 입술 뽀뽀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러는 거고 어느 정도 크면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아기가 두 돌인데 가끔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상에서는 충치도 전염이기 때문에 엄마에서 아이로 이제 뮤탄스균이 전염돼서 충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아기 키워 보시면 알잖아요. 떠먹여 줄 때도 있고 불어줄 때도 있고 결국은 이게 접촉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어린이집에서도 특히나 뭐 아기한테 밥을 먹여줄 때도 이제 선생님이 뭐 이렇게 불어서 먹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 침이 조금은 닿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아기는 깐난 아기인데 저는 자기 전에 눕혀놓고 입을 벌린 다음에 제가 진짜 빡빡 닦이거든요. 제 아기가 뭐 조금 싫어하긴 하는데 진짜 빡빡 닦이고 극소량이지만 삼켜도 큰 문제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잘 닦아주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아기 치아를 잘 닦아주는 게 부모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양치질을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칫솔을 선택할 때 빳빳하고 강한 칫솔을 선택하는 것과 또 극세모, 뭐 미세모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런 반반 의견이 갈리는데 원장님들은 어떤 칫솔을 좀 더 선호를 하시나요? 너무 빡빡한 칫솔로 닦으시면은 결국 치아랑 잇몸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칫솔은 미세모 그리고 부드러운 모 이런 게 적힌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칫솔을 자주 교체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모가 이 잇몸 안쪽으로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술을 잘 사용해서 양치를 하실 수 있으시면은 하시면 되는데, 정리하자면 미세모를 써도 되는데 대신 교체 주기를 좀 망가지면 바로 교체를 하는 게 좋다. 더 이상 잘못된 낭설로 구강 건강을 망치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팩트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친한 치과 의사 권재원 김근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